설 순삭 몰아보기 프로젝트 오늘의 마지막 순서. 12.3 비상계엄을 전후해 지역 시도지사의 수상한 행적과 입장 발표를 꼬집은 보도 소개해드립니다. 곧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1심 재판이 나올 예정인데요. 대전 MBC 뉴스 채널에서 누적 조회수 59만 회를 기록한 화제의 뉴스 함께 만나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2시간 30분이 지난 어제 새벽 1시쯤. 한창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시기에 대전시는 간부급 공무원들을 소집해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사진을 입수해 살펴보니 이장우 시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취재 결과 이 중요한 자리에 이 시장은 불참하고 유득원 행정부 시장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시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인 어제 오전 9시에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와중에 지자체장의 부재는 직무유기로 보입니다. 다른 광역지자체장들의 행보와 대비됩니다. 대전시는 새벽에 있었던 긴급 간부회의에 이 시장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와 당시의 행적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장이 내놓은 담화문도 비판받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행정 권력도 입법 권력도 절대로 남용되어서는 안 되고 여야 정치권도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비상계엄이 모두의 잘못이라는 식의 태도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습니다. 물타기 하는 식의 형태로 말씀하신 부분들은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최민호 세종시장이 내놓은 이번 비상계엄의 입장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극단적인 대립구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야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나 시민단체는 최 시장이 비상계엄의 위헌적 요소나 대통령의 책임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서 그런 언급 없이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듯한. 김태흠 충남지사는 어제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대통령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한 뒤 침묵을 지키다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당의 분열만은 막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충남 보령의 자동차 업체가 대전으로 회사로 옮기기로 한 이면에 자칫 편의주의로 비칠 수 있는 보령시의 행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역 소멸 시대 결국 행정이 기업을 떠나게 만들었다는 이번 보도는 여러 생각할 점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보령 관창 산업단지에 입주한 한 자동차 부품업체. 갓 생산된 철제 바퀴가 컨베이어 설비에 내걸려 줄지어 움직입니다. 업체 측은 이 설비를 똑같이 스마트팜에 적용했습니다. 푸른 배추와 열무가 세 줄씩 천천히 이동하고 중간 지점에서 배양액을 보급받습니다. 지난 2019년 컨베이어 설비를 식물 재배 공정에 도입하는 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공장 뒤편에 비닐하우스 4동과 컨테이너 2동을 설치했습니다. 실제 농작물이 잘 자라는지 시험 재배 중인데 획기적인 기술을 인정받아 30여 개의 국내외 특허도 취득했습니다. 사람이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지 않고도 밖에서 편하게 농작업을 할 수 있는 게 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난 2021년 자동차 관련 산업단지에 있는 이 업체가 스마트팜 시설을 운영한다는 제3자 민원이 접수되면서 보령시는 시설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업체 측은 보령시가 별다른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가 말을 바꿨다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했습니다. 보령시장님이 여기 오셨을 때 구두로 내가 물어봤었고 또 시청 공무원들이 왔을 때도 수차례 물어봐서 어떤 허가 절차가 필요하냐. 재판은 수년째 계속됐고 결국 장기간 송사에 지친 이 업체는 대전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오는 2026년까지 회사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보령 민간기업 중 가장 많은 1,100억 원가량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전하면 지역 경제와 세수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대면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해당 필지에 자동차나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이외 업종은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해 원상 회복을 명령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업체 주장과 달리 보령시에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한 바가 없고 산업단지 내 농장 입주가 가능하게 하는 관련법 시행령이 개정 중인 만큼 충남도에 관련 인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서면으로 밝혀왔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어느덧 설 연휴도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스포츠 뉴스입니다. 육상의 양예빈 선수 기억하시나요? 당시 중학생이던 양 선수가 압도적인 기량으로 우승했다는 소식인데요. 성인이 돼서 다소 슬럼프에 빠진 양 선수.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 보면서 예전의 기량 되찾으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이슈탭에서 또 뵐게요. 평소 훈련장으로 쓰는 계룡 종합운동장에서 공식 대회에 나선 양예빈 선수. 오늘은 주종목 400m가 아닌 100m 출발선에 섰습니다. 양예빈은 출발 신호탄과 함께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한 양예빈의 기록은 12초 77. 2위와 0.5초 이상 차이를 벌이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양예빈은 400m 계주에서도 논산 계룡시팀 4번 주자로 역주를 펼친 끝에 3위에 올랐습니다. 거리감이 달라서 그런 또 다른 긴장감과 스피드 연습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자 육상 단거리 종목에서 또 다른 기대주로 꼽히는 한수아 선수는 여자 초등부 100m 예선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독보적인 기량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안에 100m 12초 4대 들어가는 거예요. 목표는 커서 한국 신기록 세우는 거예요. 필드 종목인 포환 던지기에서 주목받는 당진 원당중학교 2학년 박민재 선수도 17m 30cm의 빼어난 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충남도 교육감기 육상 경기대회는 내일까지 이어지며 양예빈 선수는 내일 200m와 1600m 계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